새벽 4시 30분 순옥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30세 딸 미영의 상견례가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60세인 순옥에게 미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딸이었기에 더욱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키워왔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냉장고에 재워둔 한우갈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골라서 산 갈비였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딸의 시댁이 될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순옥은 갈비를 하나하나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각종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배와 양파를 갈아서 넣고 참기름과 깨소금까지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해온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갈비 하나하나에 양념이 잘 배도록 정성스럽게 주물러가며 재웠습니다. 전복죽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전복을 골라왔습니다. 전복을 손질하며 순옥은 미영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플 때마다 전복죽을 끓여주면 금세 기운을 차렸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제는 그 딸이 시집을 가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상철이 일어났습니다. 63세인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있어? 상견례 음식 준비하고 있잖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순옥의 대답에 상철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딸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순옥은 갈비찜을 압력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김치 냉장고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를 꺼냈습니다. 작년 가을에 담근 김치였는데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였습니다.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미영이 8시가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평소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일찍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떨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세라는 나이에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자신만 이렇게 늦게 결혼하게 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순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늦게 시집가는 대신 더 좋은 사람 만난 거야. 준호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데. 실제로 준호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영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하고 다정했습니다. 처음 미영이 준호를 데려왔을 때부터 순옥은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눈에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순옥은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린 것과 손질한 전복을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였습니다. 가끔씩 저어주며 눕지 않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전복의 고소한 향이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사이 미영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헤어팩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첫인상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며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트러블이라도 있으면 꼼꼼히 가렸습니다. 순옥도 음식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격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작년에 딸과 함께 백화점에서 맞춘 자주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색깔도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세련된 한복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순옥의 모습은 제법 우아해 보였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영도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3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은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압력솥을 열어보니 갈비가 완전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양념도 잘 밴 것 같아서 맛을 봐보니 완벽했습니다. 30년 요리 경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맛이었습니다. 전복죽도 적당한 농도로 잘 끓여졌습니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쌀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까다로운 입맛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밀폐 용기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갈비찜과 전복죽,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와 오이소박이, 무말랭이까지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직접 만든 인절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상철이 세차까지 마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무던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춘 것으로 갈아입었고 넥타이도 여러 번 매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상철의 말에 온 가족이 차에 올랐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 우리 가족을 좋게 봐주실까? 수많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통 한정식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준호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둔 곳으로 상견례 장소로 유명한 격식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순옥은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30분 후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로 외관부터 고풍스럽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계절의 꽃들이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이제야 딸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방은 8명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룸이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그때까지만 해도 순옥은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 한정식집 룸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옥 가족에게 직원이 알려왔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한복 자락을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미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 옆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평소보다 경직된 모습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룸문이 열리며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32세의 건장한 청년은 정중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뒤이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아마 준호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성이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9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체격도 평범했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격식을 차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이 그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서 마치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순옥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준호의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정신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철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옥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옥아, 정말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상철이 아내의 어깨를 살짝 흔들며 물었지만 순옥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오직 준호의 아버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아버지인 진수는 순옥의 시선을 받으며 어색해했습니다.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호 아버지 김진수입니다.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리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 보였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영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의 아내인 경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경자의 말에 상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당황하는 순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은 진수를 바라보며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도 순옥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나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순옥은 준호의 말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신경이 진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따뜻한 어머니의 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세요? 미영의 간절한 부름에도 순옥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철이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하지만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간절해서 보는 사람까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순옥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닌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상견례를 하러 온 것인데 한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정작 중요한 인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자가 진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네.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진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반응이 단순히 몸이 아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신과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영은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중한 상견례 자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진수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고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 순간 순옥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간절한 부름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는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연 순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진수를 보는 순간 이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10분 정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상철이 억지로라도 상견례를 진행시켜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순옥의 상태는 여전히 이상했지만 이대로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네요.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상철의 말에 진수도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수가 말을 하는 동안 순옥의 반응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순옥은 진수의 입모양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웃을 때 보이는 앞니의 모양,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옥의 눈은 여전히 진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영 씨가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준호가 행운아예요. 하지만 순옥은 경자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수만을 바라보며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진수가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본 순옥이 갑자기 움찔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진수의 습관이 뭔가 특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모습, 그 후에 손등으로 입을 살짝 닦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그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프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상철이 아내의 눈물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순옥아, 왜 울어? 정말 어디 아픈 거야? 하지만 순옥은 대답 대신 계속 진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도 순옥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우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계속 아버지만 보시는 거죠?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누군가와 닮았거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지만 순옥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옥은 진수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끄덕이는 모습, 그 작은 습관까지도 왠지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도 미영을 따라 나가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계속 그렇게 보시고. 미영도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저런 모습 처음 봐. 평소에는 정말 침착하신 분인데. 룸 안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흘렸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진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고, 진수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수가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을 본 순옥이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살짝 긁는 그 습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서 뭔가 스쳐 지나갔지만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경자가 답답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진수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반응이 단순히 몸이 아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순옥이 갑자기 진수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왼손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순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철이 아내의 계속되는 이상한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순옥아, 정신 좀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순옥은 남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진수의 손에 있는 흉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흉터가 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도 순옥이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왼손을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순옥의 시선은 여전히 그 부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다시 룸으로 들어왔지만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색해지기만 했습니다. 상견례라기보다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진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4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기본적인 얼굴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 그리고 귀의 모양까지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진수가 잠깐 웃었을 때 보인 윗니의 모양도 순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니 사이가 살짝 벌어진 것까지 확인한 순옥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온몸이 전율하듯 떨렸습니다. 과연 순옥이 진수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며 동요하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순옥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분이 흐른 후에야 순옥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호가 이제 좀 괜찮아?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냐? 순옥이 고개를 살짝 저으며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계속 진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순옥이 용기를 내어 진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수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렸을 때 어느 동네에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수가 잠깐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기억하기 힘든 것을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어려서는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진수의 대답에 순옥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혹시 태어날 때부터 지금 성함을 쓰셨나요? 순옥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자 룸안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은 어렸을 때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과는 다를 수도 있고요. 진수의 이 말을 들은 순옥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그것은 순옥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다른 가정에서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10살 정도까지는 기억이 흐릿해요. 그 이후로는 양부모님이 키워주셨거든요. 10살이라는 나이를 들은 순옥이 움찔했습니다. 그 나이가 뭔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았습니다. 순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아내의 또 다른 이상한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순옥아, 왜 또 그래? 하지만 순옥은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진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10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순옥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자 진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히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다만 뭔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만 있어요. 진수의 대답에 순옥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 있었나요? 이 질문을 들은 진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양부모님께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순옥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대답 하나하나가 순옥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이상한 질문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지만 순옥은 딸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수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기억은 없으세요? 순옥의 이 질문에 진수가 잠깐 생각해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이름이요? 순옥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 어떤 이름이 떠올랐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수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철이라는 음을 들은 순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49년 전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크고 맑은 눈에 해맑게 웃는 얼굴, 그리고 누나를 따라다니며 철수야 철수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4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수도 순옥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어머님이 아버지 과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죠?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혹시 왼손에 있는 그 흉터는 언제 생기신 건가요? 순옥의 시선이 진수의 왼손에 고정되자 진수가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요?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진수의 대답을 들은 순옥이 완전히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왼손의 화상 흉터, 그것은 순옥에게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49년 전 그날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과연 순옥이 떠올린 그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수와 순옥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진수의 왼손 화상 흉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전율하듯 떨렸습니다. 그 흉터에 대한 기억이 순옥의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4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화상을 입으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순옥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9살인가 1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흉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9살에서 10살 그 나이를 들은 순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에서 49년 전에 어떤 장면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흐릿하지만 어린 남동생이 부엌에서 울고 있던 모습,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팔에 화상을 입었던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순옥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흉터 자세히 봐도 될까요? 이 말에 룸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흉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고 미영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 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실례예요. 하지만 순옥은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의문을 해결할 열쇠인 것 같았습니다. 순옥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게 순옥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 아래쪽에 손바닥 크기만 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흉터의 모양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형태였습니다. 그 흉터를 본 순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눈은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49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에 1975년 여름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1살 순옥이 10살 남동생 철수와 함께 부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두 남매는 집에서 심심해하며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찬장 위에 있는 과자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의자를 가져다 주며 조심하라고 했지만 철수는 성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의자에 올라간 철수가 과자통을 꺼내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물이 담긴 주전자를 건드렸습니다. 주전자가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물이 철수의 왼팔에 쏟아졌습니다. 아야! 철수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급하게 달려가서 차가운 물에 철수의 팔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상이 심하게 입어 있었습니다. 빨간 물집이 올라오고 살이 익어 있었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순옥이 울고 있는 철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화상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흉터의 모양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나비 모양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독특한 모양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흉터 모양이 나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가 자신의 흉터를 다시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정말 나비 모양 같네요. 진수의 대답에 순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 그것은 철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흉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에서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실종된 그날의 기억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1975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순옥과 철수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당시 서울 동대문 근처의 큰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선을 고르는 동안 순옥과 철수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떡을 파는 아주머니, 과일을 쌓아놓은 가게, 생선들이 펄떡거리는 수산물 코너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철수는 특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순옥이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철수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순옥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없어졌어요. 순옥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가족이 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철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급하게 직장에서 달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시장을 뒤지고 근처 동네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고 파출소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온 가족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분이었는데 철수를 잃은 후로는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서 철수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누나로서 동생을 잘 돌봐야 했는데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11살 어린 순옥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철수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신문에 찾는 광고도 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도 의뢰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철수를 잃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철수가 실종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철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를 꼭 찾아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순옥은 어머니 앞에서 철수를 끝까지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순옥의 평생 숙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철수가 실종된 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옥은 20대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에도 순옥은 철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찾았습니다. 미영을 낳고 키우면서도 틈틈이 철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인터넷이 생긴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도 올렸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나 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보면 뒤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철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49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였습니다. 순옥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진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어렸을 때 이름이 철수였나요? 이 질문을 들은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의 깊은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진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진수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순옥의 추측이 맞는 것일까요? 진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가 내뱉을 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49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순옥의 질문을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철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그의 가장 깊은 기억 속에 묻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들려오던 그 간절한 부름, 누군가가 애타게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평생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뭔가 그리운 느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49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진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상철의 손에는 식은 땀이 흘렀고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자와 준호도 마찬가지로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룸이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죠?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서도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안전하고 포근했던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철수가 맞나요? 순옥이 온몸을 떨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49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입양되기 전 이름이 철수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9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의 입에서 목 놓아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내 동생 철수야. 순옥의 대성통곡이 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49년간 쌓인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기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절절한 울음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다른 룸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기어가며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60세 여인이 무릎으로 기어가는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너야? 정말 내 철수가 맞아? 순옥이 진수의 손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9년 만에 만진 동생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감촉도 어릴 때 기억과 비슷했습니다. 진수도 순옥의 격정적인 반응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서도 뭔가 강렬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따뜻하고 다정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던 누군가의 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누나? 진수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옥이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 49년 만에 듣는 그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순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룸 안의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와 진수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자와 준호도 마찬가지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남편이 아버지가 이렇게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9년 만에 재회라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호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영 씨 어머님의 동생이세요? 하지만 진수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순옥과 함께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9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은 계속 진수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찾던 동생을 만난 기쁨과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못다한 이야기까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찾다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너를 끝까지 찾아달라고 하시면서. 순옥의 말에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진수도 무릎을 꿇고 순옥과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59세의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누나의 얼굴과 따뜻했던 가족의 품이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다른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상철이 충격에서 벗어나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너무 격정적으로 울어서 기절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옥은 진수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49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말 꿈 같아. 정말 너를 찾았구나. 순옥이 진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49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동생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는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코의 모양이나 입술의 형태도 어린 시절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진수도 순옥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누나 얼굴과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따뜻한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울고 있는 자신을 달래주던 그 모습까지 생각났습니다. 누나도 많이 늙었네요. 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릴 때 순옥이 기억하는 철수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해맑고 순수한 그 미소를 보자
순옥이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영과 준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진수 아버지가 남매라면 자신들은 사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와 준호는? 순옥이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사촌이야. 철수가 내 삼촌이니까. 이 말을 들은 미영과 준호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연인 관계에서 갑자기 사촌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루만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49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촌 간 결혼이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혈연 관계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30세에 겨우 만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경자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처음 알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입양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결혼 문제까지 복잡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을 찾게 되어서. 경자가 남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진수도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결혼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영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순옥과 진수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49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삶까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너를 찾느라 평생을 보냈어. 결혼하고 미영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 찾았어. 정말 미안해요. 누나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49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루 종일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와 준호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도 좋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과연 사촌 간의 결혼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순옥이 딸과 진수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9년 만에 찾은 동생과 딸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철의 질문에 온 가족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9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미영과 준호가 사촌 관계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가장 고민이 컸습니다. 30세에 겨우 만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감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혈연 관계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갑자기 사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49년 만에 가족을 찾게 된 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는 어떤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촌간 결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분 후 경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 민법상 사촌간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이 금지되는데 사촌은 사촌이라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온 가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미영과 준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룸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9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가 오히려 자녀들의 사랑에 장애가 된 것입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는 49년 동안 완전히 헤어져 살았잖아요. 서로 존재도 모르고 자란 사이예요. 준호도 미영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사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저희에게는 혈연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상철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법이 법이잖아.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경자가 추가로 검색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들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능하대요. 이 말에 미영과 준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순옥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준호와 함께하고 싶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네, 어머니. 저희가 사촌이라는 걸 알기 전부터 서로 사랑했어요. 혈연관계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미영의 확고한 대답을 들은 순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49년 만에 만난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 비록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라면. 진수도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49년 동안 완전히 헤어져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혈연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상철도 아내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니까. 49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던 거잖아. 경자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사실혼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희는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신고보다는 가족들의 축복이 더 소중해요. 순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결혼식을 해주자.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이런 특별한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미영과 준호가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이해해 주셔서. 상철도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이 바뀌거나 다른 방법이 생기면 그때 정식으로 하면 되고 지금은 우리끼리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경자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고 있으니까 사회적 인식도 점점 바뀔 거예요. 준호가 순옥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순옥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야.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해. 미영도 진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삼촌,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수가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카, 행복하게 살아야 해.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비록 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들의 이해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49년 만의 재회로 인해 두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랑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순옥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 같아. 49년 만에 철수를 찾았는데 그 철수의 아들이 우리 미영이와 사랑하고 있다니. 진수도 감동하며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도 정말 행복해요. 비록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이런 특별한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상철이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라면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야. 경자도 희망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회도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더 나은 방법이 생길 거예요. 준비해온 음식들도 이제야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옥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전복죽을 모든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49년간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비록 법적인 제약은 있지만 가족들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할 수 없지만 두 가족만의 결혼식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9년 만에 만난 가족이니까 빨리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순옥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철수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미영이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49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는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더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평생의 숙제였던 동생 찾기를 완성했고 동시에 딸의 특별한 사랑도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도 49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되찾았고 아들의 진실한 사랑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49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과 그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인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평범한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비록 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이 두 가족은 더욱 끈끈한 정으로 묶여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법보다 사랑이,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49년 만의 재회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사랑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